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7장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7장에서 공부할 거는 소켓의 연결을 갖다가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어떤 소켓 종료, 연결되어 있던 연결이 종료를 갖다가 하는 방법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실제 문제가 될 수 있었는지도 우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소켓 연결의 종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켓이 TCP 소켓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UDP 소켓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혹은 TCP, UDP 공통으로 해당이 되는 이야기가 될까요? 자, 생각해보시면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죠? 그렇죠. UDP가 아니라 TCP에 해당되는 얘기죠. 왜 그래요? 자, 잠깐 우리 제목을 보면은 연결의 종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호스트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러한 연결이 존재하는 소켓은 TCP 소켓인가요? UDP 소켓인가요? 자, 그렇죠? TCP 소켓입니다. UDP 소켓은 연결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제목을 소켓 연결의 우아한 종료다라고 이렇게 써놨지만 실제로 이 소켓은 TCP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연결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7장에서 우리가 하는 얘기들은 TCP 소켓을 대상으로 하고 이야기를 전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TCP를 기반으로 이야기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한번 그러면은 우리 예전에 처음 TCP 얘기할 때 TCP를 갖다가 무엇과 비유를 했었냐면은 전화와 비유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화가 실제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전화가 우리가 네트워크상에서 TCP 소켓을 생성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과 유사하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그거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볼까요? 자, 전화. 자, 제가 지금 그려드리는 게 그럴듯해 보이진 않지만 전화 수화기입니다. 자, 수화기를 통해서 우리가 동시에 무엇을 하냐면 여러분은 자, 수화기를 통해서 자,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동시에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즉 얘가 수화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신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죠. 마찬가지로 다른 쪽에 있는 상대도 데이터를 갖다가 수신할 수도 있고, 자, 우리가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이건 데이터 수신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데이터를 전송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전송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프로그램상에서는 대개 보면은 데이터를 갖다가 전송할 때 write,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신할 때 read라는 함수 쓰잖아요. 그걸 번갈아서 했지 그걸 동시에 read와 write라는 함수를 호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 프로그램상에서의 프로그램의 흐름은 하나였어요. 여러분이 동시에 두 개의 함수를 이어서 호출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하면서 수신을 못했을 뿐이지, 사실 여러분이 TCP 소켓을 갖다 생성을 하면 그 TCP 소켓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갖다가 전송하면서 동시에 수신도 가능한 그러한 매개체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위력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TCP 소켓을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A라는 호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호스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둘이 누가 서버고 누가 클라이언트고 이건 지금 현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두 개의 호스트가 TCP 소켓을 생성을 해서 연결되어진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결이 되어지면은 기본적으로 TCP 같은 경우에는 가상적으로 다리가 놓여진다. 연결 지향적이다. 자, 하나의 어떤 통로가 생성이 된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는 건 뭐냐면은 그 통로가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두 개다라는 겁니다. 자, 왜 두 개가 되냐면, 자, 무엇이 가능하죠? 데이터를 동시에 수신하면서 전송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통로, 자, 그 통로는 일반적으로 단방향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A 호스트와 B 호스트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두 개의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의 다리는
A 호스트에서 B 호스트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쓰는 다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B 호스트에서 A 호스트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쓰는 다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다리가 두 개가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리가 하나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동시에 데이터를 갖다가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면은, 자, 잠깐 제가 화면을 조금 지우고요. 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다리가 하나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A 호스트가 B 호스트로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송과 동시에 수신도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요? B 호스트도 이 다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야 되죠. 다리가 하나다라고 하면 아마 중간에 충돌이라는 것이 여기서 발생이 될 거라고요. 자, 충돌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가 그렇죠. 많이 망가질 겁니다. 사실은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 데이터를 갖다 주고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만약에 통로가 지금 그림상에선 두 개지만 만약에 통로가 하나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A가 B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동안에 B는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수신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B 호스트가 A 호스트로 데이터 전송할 때 A 호스트는 마찬가지로 가만히 대기하고 있어야지 데이터를 같이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데이터를 갖다가 보내고 받는 데 있어서 한 번씩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동시에 데이터를 갖다가 전송하면서 그렇죠. 수신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자, 제가 TCP를 전화와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수학해가지고 이야기를 갖다 하면서 얘기를 한다라는 건 내가 데이터를 보낸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서 데이터를 수신하죠. 그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듣잖아요. 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데이터를 보내면서 받는 것이 동시에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다리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TCP 상에서의 어떤 두 개의 호스트가 TCP를 기반으로 한 소켓을 생성해서 연결이 되어지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리가 두 개예요. 자, 그래서 A 호스트가 데이터를 전송할 수도 있고 자, B 호스트도 자, 제가 이거를 A라고 하고 이거를 B 호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B 호스트도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A 호스트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전송하면서 동시에 수신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 다리를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추상적으로 그냥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리가 놓여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전문 용어로 스트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스트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 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적으로 뭐 입력 스트림, 출력 스트림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를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입력을 위한 다리, 출력을 위한 다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뭐 다른 책들 보시면은 뭐 C에서도 보면은 C 언어 책을 봐도 뭐 스트림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나름대로 상당히 이 사실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물리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쉽게 그냥 다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그 가상적인 다리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자, A 호스트 입장에서 보면은 자, A 호스트 입장에서 보자고요. 자, 요 다리는 무슨 다리입니까? 상대방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다리죠. 그러한 용도로 쓰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출력 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이거는 뭐예요? 상대방이 보내주는 데이터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다리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입력 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B 호스트 관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B 호스트 관점에서는 이 다리가 무엇이 되냐면은 A 호스트가 보내는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입력 스트림이 되죠. 자, 반면에 이거는 뭐예요? A 호스트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출력 스트림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요. A 호스트의 출력 스트림은 B 호스트에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다? 입력 스트림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호스트의 입력 스트림은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죠. B 호스트의 출력 스트림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스트림에 대한 거, 입력 스트림, 출력 스트림, 그 다음에 TCP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접하면 이게 조금 약간 어색할 수가 있어요. 이 개념이. 왜냐면은 이 스트림이라는 것이 그 물리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어떤 가상적인 그런 그 내부적인 상황을 갖다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익숙하게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면은 익숙하게 고민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죠. 계속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나름대로 익숙해지려고 노력하시면은 상당히
자연스럽게 그 개념이 와 닿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들 아마 C를 공부하실 때 표준 입출력 함수 통해 가지고 파일 오픈하고 그 다음에 파일 오픈해서 데이터 입출력 하잖아요. 그때도 스트림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상당히 생소하게 느껴지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까지 얘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자고요. TCP 소켓을 생성해서 두 개의 호스트가 연결이 되면은 각각의 호스트는 무엇이 생성이 된다? 입력 스트림과 출력 스트림이 생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려냐면은, 자,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입력 스트림과 출력 스트림이라는 것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자, 소켓 연결의 종류에 대한 문제점을 갖다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시를 하려고 해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림 보시면은 A라는 호스트가 있고요. B 호스트가 있죠? 각각 두 개의 호스트가 소켓을 생성해서 연결이 되면은 각각 무엇이 생성이 된다고요? A 호스트도 입력 스트림과 출력 스트림, B 호스트도 역시 입력 스트림과 출력 스트림이 생성이 되겠죠. 자, 지금 보면은 A 호스트가, 자, 일단 이 X표, 이거 끊어진 건데 요거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A 호스트가 뭐라고 있죠? 자, 이 MSG라는 것은 메시지를 갖다 메시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패킷을 갖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패킷을 하나 보냅니다. 무엇을 따라서 보낼까요? 입력 스트림이에요? 출력 스트림이에요? 그렇죠. A 호스트는, A라는 이름의 호스트는 출력 스트림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을 할 거라고요. 그럼 이것이 B 호스트의 입력 스트림으로 전송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 호스트도 지금 이건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자, B 호스트의 출력 스트림을 통해 가지고 패킷을 하나 전송하고 있어요. 자, 이건 아마 A 호스트의 입력 스트림으로 전송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지금 이 그림 7-1은 자,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경우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A 호스트가 자기가 마지막으로 B 호스트에게 보내야 될 마지막 데이터를 전송하면서 바로 종료를 합니다. 자, 종료를 할 때 이제 어떠한 종료를 갖다 하냐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크로즈 내지는 윈도우즈에서 존재하는 크로즈 소켓이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소켓을 종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켓이 종료가 되는 건 좋은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이 크로즈 내지는 크로즈 소켓 함수를 호출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켓을 종료한다 그러면은 입력 스트림뿐만이 아니라 출력 스트림도, 즉 입출력 스트림이 두 개가 완전히 다 종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마지막 패킷을 전송을 했어요. 그리고 A 호스트가 크로즈 내지는 크로즈 소켓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그러자마자 길이 완전히 다 끊겼다라는 거죠. 자, 더 이상 데이터를 수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자, A 호스트가 패킷을 전송을 했는데, 패킷을 전송하는 순간에 B 호스트도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갖다가 전송을 했어요. 패킷을 전송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아직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A 호스트가 종료를 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될까요?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소멸되어져 버릴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실 B 호스트는 아직 데이터를 전송할 게 남아있는데 A 호스트가 내가 보낼 거 다 보냈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임의적으로 종료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즉 일방적인 종료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B 호스트는 A 호스트에게 보낼 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전송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TCP 소켓을 생성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주고받을 때는 TCP는 무슨 프로토콜이라고요? 양반적인 프로토콜이다라는 겁니다. 얘 자체는 상당히 양반적이에요. 그런데 얘가 아무리 양반적인 프로토콜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져다 쓰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비양반적으로, 이걸 갖다가 제가 여기서 지금 강의에서 비양반을 갖다가 무슨 놈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죠. 그래서 비양반적으로 가져다 쓰면은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TCP는 기반 자체가 양반인 프로토콜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가져다 쓸 때 양반처럼 가져다 써야 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구현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뭐냐면은 헬프 크로즈예요. 자, 헬프 크로즈라는 건 뭐냐면은 입력 및 출력 스트림 중 하나의 스트림만 종료하는 행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A 호스트가 자기가 마지막으로 보낼 패킷을 전송을 하면서 종료하고 있어요. 근데 어떠한 종료를 하냐면은,
자, 완전 종료가 아니라 헬프 크로즈라는 걸 합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헬프 크로즈라는 건 뭐냐면은 입력 스트림만 종료를 하거나 출력 스트림만 종료를 하는, 즉, 두 개의 스트림 중에 하나만 종료를 하는 것이 바로 헬프 크로즈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자, 이거 입력 스트림 종료한 걸까요? 출력 스트림 종료한 걸까요? 그렇죠. 출력 스트림을 종료를 한 겁니다. A 호스트의 출력 스트림을 종료시켜주고 있어요. 마지막 패킷을 보내고. 자, 그런데 지금 반만 종료를 했어요. 출력 스트림이 종료가 됐다라고 해서 입력 스트림까지 종료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B 호스트는 A 호스트에게 메시지, 즉 패킷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얼마나 양반적입니까? 내가 데이터를 갖다 다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것만 종료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더 이상 이제 나는 출력 스트림 안 쓰겠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마지막 데이터를 전송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출력 스트림 내게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 스트림은 종료를 해줬지만 B 호스트, 즉 상대방 호스트가 보낼 데이터를 갖다가 수신을 여전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입력 스트림은 종료해주지 않고 그대로 두는, 즉 이러한 행위를 갖다가 우리는 헬프 크로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쯤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자, 뭐냐면은 서로 데이터를 갖다가 충분히 주고받고 나서 그냥 동시에 종료시켜주면 되지 왜 굳이 이러한 헬프 크로즈라는 걸 해야 되느냐. 자, 이걸 왜 해야 되느냐는 여러분들 조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번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 지금 헬프 크로즈라는 걸 굳이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사실 안 해오고도 문제없이 잘 써왔죠. 자, 왜 필요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은 A 호스트가 B 호스트에게 충분히 데이터를 다 보낼 때까지 그냥 기다려요. 그 다음에 B 호스트도 A 호스트로 데이터를 갖다가 충분히 보낼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그냥 데이터 전송 끝날 때까지 서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한없이. 그리고 나서 그냥 동시에 종료를 시켜버리면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굳이 A 호스트가 B 호스트로 데이터를 갖다가 다 종료하고 나서 이렇게 반드시 종료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 계속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이러한 종료 방법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헬프 크로즈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왜 필요하죠? A 호스트가 B 호스트에게 데이터를 다 전송했다라고 해서 그냥 크로즈 내지는 크로즈 소켓이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완전 종료를 시켜버리면 상대방 호스트도 A 호스트에게 데이터를 전송을 여전히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 전송을 못한다라는 거죠. 왜? 그냥 일반적인 크로즈나 크로즈 소켓 함수는 입력 스트림과 출력 스트림을 동시에 종료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헬프 크로즈라는 거, 이것이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크로즈나 크로즈 소켓 함수를 대신해서 헬프 크로즈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리눅스 기반에서는 셧다운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헬프 크로즈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윈도우즈 기반에서도 역시 셧다운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헬프 크로즈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함수예요. 자, 그럼 일단 이번에는 우리가 윈도우즈 기반을 먼저 얘기를 하고 리눅스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내가 헬프 크로즈 하고자 원하는 소켓의 핸들을 첫 번째 인자로 전달을 하고요. 두 번째는 how라고 되어 있죠. 모드입니다. 어떻게 헬프 크로즈를 할 거냐? 입력 스트림만 종료를 할 거냐? 출력 스트림만 종료를 할 거냐? 혹은 입출력 스트림을 동시에 종료를 할 거냐? 동시에 종료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만약에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이 종료하고자 원하는 헬프 크로즈를 하고자 원하는 소켓의 핸들을 전달을 하면 될 거고요. 자, how는 만약에 여러분이 sd_receive라는 상수를 전달을 하면은 입력 스트림을 종료를 합니다. 자, 반면에 sd_send라는 것을 상수로 전달하면은 출력 스트림을 종료를 해요. 자, 우리에게 유용한 건 사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sd_boss를 갖다 전달하면 입출력 스트림을 동시에 종료를 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유용한 건 아니죠. 여러분들 실제로 여기서 가장 유용한 상수는 자, 요겁니다. sd_send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전달을 하면서 여러분이 종료하고자 원하는 소켓의 핸들을 전달하면은 헬프 크로즈, 즉 출력 스트림만 종료가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리눅스 기반의 함수를 보도록 하자고요. 자, 똑같아요. 이거 뭘까요? 그렇죠. 파일 디스크립터죠.
그 파일 디스크립터는 파일 디스크립터인데 소켓을 의미하는 파일 디스크립터, 소켓을 가리키는 파일 디스크립터가 전달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모드에 해당이 돼요. 자, 여기에다가 셔 그 다음에 언더바 RW라는 요 상수를 전달하면은 출력 스트림이 종료가 됩니다. 자, 리눅스 기반, 윈도우즈 기반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모드의 이름이죠. 이름만 차이가 나요. 자, 요 이름만 차이가 납니다. 함수 가져다 쓰는 거는 똑같아요. 자, 더불어 이름만 차이가 나지 상수, 값. 예를 들어 얘는 0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 얘는 1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값도 리눅스나 윈도우즈가 똑같습니다. 그죠? 012, 그 다음에 얘도 역시 012다라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셧다운이라는 함수. 자, 이 함수가 help close라는 기능을 제공을 해준다라는 것. 요거 여러분들 더불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두 개의 소켓이 생성이 되면은, 생성이 되어가지고, 그 두 개의 임의 호스트가 소켓을 생성해서, TCP 소켓을 생성해서 연결이 되면은, 각각의 호스트는 입력 스트림과 출력 스트림이라는 것이 생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크로즈나 크로즈 소켓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연결을 종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입출력 스트림이 동시에 다 종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help close라는 걸 하는데 shutdown이라는 함수가 존재한다. shutdown이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적절히 사용하면은 입력 스트림 혹은 출력 스트림만 종료를 하는 help close라는 그러한 기능을 여러분들이 가져다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 그거 한번 제가 그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걸 갖다가 그냥 따라오면은 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크로즈라는 것, 헬프 크로즈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다시 얘기를 해보면, 잠깐 앞으로 조금만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그림 7-1을 보면은, 이런 종료를 갖다가 해줘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생각해볼 만한 문제가 되죠? 이거 왜 필요한 거냐라는 거예요. 왜 크로즈라는 걸 해줘야 되느냐? 그냥 종료를 해버리거나, 나중에 데이터 주고받을 만큼 다 주고받고 나서 그냥 종료해줘도 될 텐데, 왜 굳이 크로즈라는 걸 해줘야 되느냐? 자, 요거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